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누나 유재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정말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 내년 시장을 대비한 최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주신다면? 제일 좋은 건 미국 주식, 그중에 소형주다. 네. 두 번째는 일본 좋아하고요. 요즘 왜냐하면 일본, 해지용이죠,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국 고립주의를 펼친다고 할 때 일본이 아마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특히 최근에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이 140, 150엔이 된 건 계속 그 사이에 사실 민주당 행정부를 봤기 때문인 거지. 트럼프가 계속 그걸 유지했다면 정말 N을 이렇게 약세로 갈 수 있었겠는가. 보나마나 저기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되고 바이든이니까 좀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반중 중국에 대해서 관세부가 넣어나가서 일본에 대한 관세부가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N이 되게 강세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해지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해지로 일본이 뭐 그렇게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면 얼마나 또 외교의 도사잖아요, 일본이. 그러면 거기가 보나마나 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한다든가 율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상단을 제약하는 정책들을 폐지를 한다든가 완화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아베노믹스 시작 이후 지금 10년 동안 평균 환율이 125엔이거든요. 달러에 대해서 125엔 정도니까 현재 환율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평가 절상을 시키는 거를 천천히 한다면 일본 기업들도 충분히 또 감내할 수 있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역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90년 전성기 때 이익의 3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법인기업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3분기 기준.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경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N 강세 가능성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대충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잠깐 해지용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좋지만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리스크가 우리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지용으로 일본 N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주식이 아니라 일본 엔화. 아니 뭐 주식도 좋고 리츠도 좋고. 근데 네. 왜냐면 N을 사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자를 안 주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 배당 수익률도 우리보다 높고 특히 일본 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동경 지역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좀 한 4%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자 안 주는 일본 N으로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투자를 하려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엔화 약세 및 그리고 경기의 회복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을 사는 게 좋지 않나. 부동산을 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인은? 코인이요? 비트코인은? 코인이요? 코인은 올해를 보면서 코인에 대한 기대는 저는 더욱더 약화됐고요. 코인이 우리 투자자들, 특히 저 같은 자산 배분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그 올드스쿨 멤버들이 볼 때 이런 상품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뭐 미국 금리 인하한다 그러자마자 바로 베팅해서 2배 나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코인의 미래에 긍정적인가? 아니, 단타를 치는 분들은 좋으시겠죠. 저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전체 자산에서 제가 프리즘 자산 배분 전략에서 코인 넣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ETF 현물이 나오면 그렇죠. 이건 상당히 좋은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ETF라든가 미국의 정크본드 ETF라든가 미국의 리츠 ETF에 못지않은 좋은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관찰하고 공부하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커버리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굉장히 해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전 세계의 보험사 연기금 또는 각종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또 다른 디지털 금이다라는 식으로 간주해서 투자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상하죠. 대안이 되려면 얼터너티브 에셋이 되려면 변동성을 좀 줄여야 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야지 지금처럼 스파이크가 나고 며칠 오르고 나면 패닉이 나는 이런 식의 자산은 전형적인 레버리지 자산이고요. 레버리지 자산으로 대체제가 있거든요. 금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금은 한번 오르면 10배 오르잖아요. 변동성 측면에서 금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최근에 그런 빅랠리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뭐랄까 레버리지 대용으로 쓰는 자산이 되는 거죠. 즉 미국 채권 반대편에 있는 미국 금리 올라갈 때 역으로 레버리지를 먹고 반대로 금리 조금만 빠지면 급등하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자산이죠. 이런 레버리지 자산으로서 어떻게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메인스트림에 올라오기에는 오히려 지금 안 좋은 모습이죠. 나중에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안정적으로 오를 때 비트코인을 그럼 얘기하자.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은퇴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부장님? 은퇴 준비를 해야 되고, 안정적인 그런 은퇴 이후에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관심이 자꾸 가는 게 배당주나 아니면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그냥 계속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이 둘 중에 그럼 뭘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엄청 되는데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금 문제라던가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 더 좋을지 은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 없고 이 ETF를 봐.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예, 저는 후자를 선호하죠. 예, 저도 이제 배당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당주 투자는 포기했고요. 배당주 대부분이 KTNG, KT, 그리고 은행, 그리고 증권사. 근데 이 산업들이 다 규제 산업이죠. 네. 정부 마음에 맞아요. 뭐 탐욕세 이래버리면 확 박살나죠. 배당 한번 받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017년 배당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된 다음에 점점 금융종합과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랑 배당소득을 받으시는 분은 자신의 근로소득 등 또는 다른 자산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중과돼서 약 50%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배당으로 내가 한 4% 벌었다 그러면 2%는 세금 나가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자산가인데 자산가들이 이 과정에서 배당을 비선호하게 되거든요. 네. 왜 그렇게 배당주 펀드 ETF가 엉망의 수익이 나오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된 것 같고요. 근데 해외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배당주에 대해서 저희가 상장된 지 좀 한 1년 정도 돼가면 암묵적 비용들을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ETF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을 쓰는 하우스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ETF들을 다 저희들은 명시적인 수수료뿐만 아니라 암묵적 수수료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여러 배당주를 우리나라에 상장시킨 ETF들의 암묵적 수수료가 1,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당주가 4%, 5% 배당을 받겠다고 샀는데 거기에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ETF의 분배금은 해외 ETF의 분배금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 거기에 들어가죠. 네. 주식과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는데다 수수료도 적지 않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꾸준히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자사주를 매입해주는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은 그냥 안정적으로만 아주 고배당주라고 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투자를 해봐야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현금 흐름 좋으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 바로 현금 흐름이 우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데 바로 지난 시간 저희가 바이오주 중에서 그런 회사들 많이 언급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혹시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알죠. 네.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타이레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타이레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렇죠.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우리는 쇼핑을 끊을 수 없고 특히 코스트코를 우리는 끊을 수 있는가. 이런 GLP-1 같은 여러 가지 제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청량음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에 허용된 합법적인 마약 하나가 있는데 커피거든요. 네. 우리가 과연 스타벅스를 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배당도 잘 주면서 자사주 매입도 잘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되게 많거든요. 굳이 그걸 자꾸 배당주로 찾지 말고 애플이 뭐 배당주라 좋은 회사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사주 매입 잘해주면 배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주주 입장에서 세금 안 내고 주가 상승시켜주는 게 세제 면에서 더 낫거든요. 배당도 참 좋은 투자인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좀 고금리 환경인데다가 전 내년 미국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고 보는 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고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현금 흐름 유지되며 자사주 매입도 잘하고 그러니까 절대 배당 수익률에 자꾸 주목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아니, 조언을 공부를 해보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가 우리는 특히 이 금융종합과세가 배당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일대 재앙이다. 맞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또 주주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배당을 고려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사주 이래버리면 이거 뭐 전부 기업 구조 재편할 때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사주를 소각은 절대 안 하잖아요, 우리. 그치.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안 아무튼 하죠. 거의 안 하니까 도대체 주주들 입장에서 기댈 데가 없는 나라인데 미국은 거긴 자사주 하면 바로 소각하고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나라니 그런 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조언.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조언. 예,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책에서 읽은 거예요. 제가 요새 가장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인데요. 인간의 그 심리, 뇌는 시소다. 어느 한쪽에 너무 강렬한 기쁨과 너무나 좋은 쾌감이 있으면 그 리바운드가 굉장히 큰 고통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가장 큰 고통이 뭘 것 같냐 하면 바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고 도파민 보상 체계의 파괴를 뜻하는데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극상의 쾌감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나누며 공통의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며 공통의 화제를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것. 그게 제일 극상의 그 쾌감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한다면 힐업봉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2,000입니다. 그렇죠.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박은 얼마일까요? 그보단 좀 낮을 것 같아요. 예, 400에서 네. 500 정도.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자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미수 질러서 주식을 샀는데 상한가가 났어요. 자, 그날 따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치.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 돈은 뭐 얼마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짜릿하게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최근에 영풍재지 사건이라든가 라더견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일부 가치주들의 폭락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래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저렇게 부유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저런 거래를 해서 왜 큰 자산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소소하게 벌면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거에서 뭐 하냐고 이래버리는. 미국에 슈퍼볼이라는 아주 유명한 로또 있죠. 그거 당첨자들의 미래를 추적한 다큐멘터리나 책들 보신 적 있으세요? 다 거지로 삽니다. 아니 몇십억 불, 몇억 불 우리 돈으로 조 단위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는데 왜 인생이 망가질까요? 왜? 또 끌고요. 너무나 한 방에 그걸 노리다가 약간이라도 한번 성공하고 나면 차라리 처음에 실패가 훨씬 좋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성공하고 나면 계속 그걸 갈구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기 쉬운 존재예요. 발을 아예 안 디디는 게 최고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주식이 합법적인 도박판이 됐고 합법적인 도박판에서 성공한 걸 또 부추기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왜 우리는 루저의 게임을 하잖아요. 거래를 너무 자주 하고 신용융자나 미수나 주식담보대출 대출금리가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이번에 주가 폭락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해 보신 분 알죠? KQQQ는 아직도 정고점을 회복 못했는데 QQQ는 회복했잖아요. 레버리지를 계속 할 때 손실을 한번 입고 수익이 회복되더라도 절대 그 원금을 회복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루저스 게임이라는 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시장이라는 게 안정적으로만 쭉 상승하면 레버리지가 최고죠. 근데 출렁출렁 할 때마다 그 비용이 너무나 크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ETF는 레버리지만 가장 거래량이 많은가? 왜 테마 ETF만 거래가 많은가? 지난 7월에는 특정 종목 3개, 4개가 우리나라 전체 거래 대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가? 이게 전부 도파민 중독의 징후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중독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성공하는 소수들은 부각받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개미지옥의 희생양이 됐잖아요. 사소하지만 반복적인 그런 행복이 인간을 더욱더 총누적되는 행복량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처럼 우리도 투자에 있어서 금방 부자 되면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문해보는 자세를 가지고 리버리지라든가 빚을 내서 신용 미수 지르는 거는 이제 좀 진정하시고 더군다나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들에 대해서는 깨먹었을 때의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없다는 점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칙대로 하는 게 성공적으로 또 재테크를 할 물론 수 있는 인간 방법일 것 본성에 같아요. 거스르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의 도덕 룰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그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억제 기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솔직함,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남에게 고백하는 것도 중독에서 우리 담배가 그렇거든요. 주변에 다 끊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벗어나는 데 도움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더 나가서 책을 읽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다른 취미를 가지시는 것도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와, 이 재테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뭔가 되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것 같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수련했던 그런 시간인데 보시는 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또 다양하게 지금까지 또 경험해보시고 지켜보시고 하는 가운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 뭐 자문회사니까 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다 한두 번씩 그런 경험 속에 자기 반성 속에 나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속복을 입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홍순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던 너무 진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요즘 바쁘신 거 아는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에게 또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인생에서 정말 약이 될 만한 이야기들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늘 번뜩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